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19일 밴쿠버 카녹스 캘거리 플레임즈 중계 NHL 분석. 올 시즌 밴쿠버 캐녹스 블루라인과 골키퍼들은 캐녹스가 경기당 평균 3.25골을 허용하고 있고 페널티 킬 유닛은 밴쿠버가 부족한 시간에 79.2%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처 댐코는 15대 18-1로 2.87골로 평균 914세이브에 그쳤고 한 개의 완봉승을 기록했다. 밴쿠버의 골잡이들 역시 카누크스가 경기당 평균 2.58골만을 기록하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밴쿠버가 55경기 동안 26골에 그친 파워플레이 골에 그친 맨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17.7%에 그치는 등 파워플레이가 때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밴쿠버의 올 시즌 득점 선두는 22세의 브록 보이어이며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선수는 18세의 보 호바트이다. 퀸 휴즈는 37점으로 어시스트 선두, 보어는 45점으로 종합 포인트 선두다. 부상보고서 저스틴 베일리, 제이 비글, 마이클 플랜드, 타일러 모트, 엘리아스 페퍼슨, 앙톤 루셀, 벤드섭, 제이크 타니 모두 밴쿠버에 출전한. 캘거리는 제이콥 마크 스트롬이 경기당 평균 2.67골로 2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더 좋은 골로 활약하고 있다. 플레임은 패전 기록을 가진 팀과 경기할 때 마지막 5개 중 4개를 가지고 있다. 칼가리는 밴쿠버의 홈아이스에서 열린 마지막 5회 중 4회, 카누크를 상대로 마지막 7회 중 5회를 이겼다. 밴쿠버는 시즌 마지막 달 동안 쌓인 6 상황에서 4차전 때 최근 12전 중 9전 전패를 당하면서 고전했고 경기가 밀접하게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카누크스가 10전 전패를 당하는 등 경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캘거리와 밴쿠버는 경기당 2.70골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6골 중 5골, 마지막 26골인 플레임스의 18골에서 모두 완주했다. 이 총계는 또한 이 두 북한 디비전의 지난 5경기 중 3경기로 끝났다. 밴쿠버는 지난 5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2.00골만을 기록했고 이 5경기 중 4경기에서 모두 언더그라운드를 밟았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9일 피츠버그 펭귄즈 뉴욕 아일랜더스 중계 NHL 분석. 펭귄은 정규 시즌 내내 동부 디비전에서 최고의 팀처럼 보였고 최고 기록을 얻었으며 실수하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시즌 개막 전 골문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트리스탄 제리와 케이시 드스미스는 모두 시즌 성적이 좋아 슈팅의 9,911%를 아꼈고 경기당 2.6골만 허용했다. 불행하게도 트리스탄 제리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3골을 허용하기 위해 첫 경기에서 글러브 쪽으로 3개의 슛을 날렸고 팀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6.2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친 크리스 레탄과 코디 세키가 이끄는 경기당 2.7골만 허용하는 수비 유닛 전체는 물론 다음 경기에서도 제리가 다시 형성되는 게 희망이다. 수비가 패배해서 4골을 허용한 반면 공격진은 3골을 넣으며 라인업 내내 골밑을 찾는 등 승부에 머물렀다. 올 시즌 24골을 넣은 시드니 크로스비는 프레데릭 가우드로와 스피 카파넨이 후반 라인에서 골을 터뜨려 펭귄이 갖고 있는 깊이를 섬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첫 경기는 양 팀 모두 끊임없이 득점 기회를 찾고 그 과정에서 골밑을 찾는 등 어느 한 팀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 첫 경기에서는 펭귄이 앞섰을 수도 있지만 트리스탄 제리가 쉽게 멈출 수 있었던 3번의 세이브 중 하나를 성공시킨다면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크리스 레탄과 코디 세키가 중립지대에서 상대를 계속 따돌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좋은 골은 물론 수비 부대에서도 좋은 플레이로 아일랜드인들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펭귄의 공격은 시드니 크로스비, 브라이언 러스트 그리고 제이크 귄체리 그들의 스피드로 계속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수비를 돌파하고 펭귄의 공격 백엔 또한 네트의 뒷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펭귄들은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매우 필요한 반응을 가지고 쉽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팀은 첫 경기에서 7골을 합작하여 쉽게 오버를 만회했다. 첫 경기 대부분을 수비진이 잘 뛰었고 어떻게 이 게임이 두 수비가 모두 향상되면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게임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펭귄들이 속도와 오픈아이스를 틈타 첫 경기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하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시리즈가 가동되면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펭귄들은 크리스 레탄과 코디 세시의 멋진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훌륭한 최고 라인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쌓아야 합니다. 한편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유닛 백엔드에서 좋은 플레이를 하다가 첫 번째 게임에서 공백이 생긴 그들의 최상위 라인에서 생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오버는 두 팀 모두 지속적으로 네트의 뒷면을 찾는 것으로 커버해야 한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9일 플로리다 팬더즈 템파베이 라이트닝 중계 NHL 분석. 팬더스는 일요일 템파베이 라이트닝과의 시리즈 경기 중 하나를 5대4로 격하했다. 조나단 후베르데오가 한 골을 넣고 2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알렉산드르 바르코프, 오웬 티펫, 카터 베르헤가 각각 골을 넣었다. 키스 앤델과 산베니트는 각각 2개의 어시스트를 가졌다.
세르게이 보브로프스키가 마주한 40발 중 35발을 멈췄다. 공격은 올 시즌 팬더스의 강점이 되었고 시리즈 중 한 경기에서 사고를 넣을 수 있었다. 이 팀은 경기당 득점 4위, 경기당 슈팅 1위, 슈팅 14위, 득점 효율성 9위로 시즌을 마쳤다. 시즌 10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17명이나 되는 등 균형 잡힌 공격 노력이었다. 조나단 후베르도가 61점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리그에서 도움에서 공동 7위로 시즌을 끝냈다. 알렉산드르 바르코프는 시즌을 강하게 마무리하고 첫 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골텐딩은 플로리다가 시즌을 끝내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고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서 고전했다. 팀은 경기당 골 9위, 경기당 슈팅 16위, 상대 슈팅 10위, 세이브 퍼센트로 시즌을 마쳤다. 크리스 드라이거는 세르게이 보브로프스키보다 네트에서 앞서고 있다. 건조기는 2.07 GDP와 927 SB%로 14년 6월 3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보브로프스키의 기록은 19년 8월 2일이며 2.91 GDP와 906 SB%이다. 플로리다는 보브로프스키와의 플레이오프 중 한 경기를 위해 드라이거를 출발했어야 했다. 플로리다는 크리스 드라이거를 세르게이 보브로프스키보다 먼저 1차전에 진출시켰어야 했다. 드라이거는 시즌 내내 보브로프스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팬더스는 올 시즌 홈에서 20년 6월 3일의 기록을 세웠다. 이번 시즌 번개 반대 팬더스는 공격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 올해 9경기에서 플로리다가 9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다. 홈아이스에 유리한 플로리다가 시리즈까지 진출해 2차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게임은 NHL의 최고 범죄 중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템파베이와 플로리다가 각각 올 시즌 경기당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 두 팀이 올해 맞붙은 9경기 중 6경기에서 오버히트를 쳤다. 이것은 라이트닝과 팬더스의 또 다른 높은 득점 경기가 될 것이다. 그 시리즈의 두 번째 게임에서 오버가 히트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9일 베가스 골든나이츠 미네소타 와일드 중계 NHL 분석. 라스베이거스 골든나이트는 올 시즌 NHL에서 40승을 거둔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한 경기당 3.3골을 넣으며 시즌 내내 공격을 멈추지 못했다. 첫 경기에서 와일드팀은 규정과 연장전을 통해 골든나이트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불운한 모습을 보였다. 마크 스톤과 맥스 페이시오레티의 45골 합계를 앞세운 이 부대가 2차전에서 와일드 수비를 돌파하거나 빠른 시리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골든나이트는 공격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왜 경기당 2.1골을 허용한 유닛, 경기에서 최고의 수비를 하는지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마크 앤드르 플레리는 29타를 줄여 연장전 1골만 허용해 1대0으로 패했고 올 시즌 8.9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작한 알렉 마르티네스와 시어도어는 쉴 새 없이 와일드 공격을 걷어낼 수 있었다. 더 와일드 팀은 골든 나이츠를 상대로 놀라운 경기를 펼쳤고 그들이 그들의 번호를 가지고 있고 시리즈를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골든 나이트가 NHL 최고의 팀 중 하나였다는 점인데 시즌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올 시즌 최고의 성적으로 이번 경기에 복귀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크 앤드르 플레리는 알렉 마르티네스와 시어도어가 수비 구역에서 턴오버를 강요하는 도움을 받아 와일드 공격을 계속 제거해야 한다. 한편 골든 나이트의 공격은 이번 경기에서 맥스 페이시오레티, 마크 스톤, 알렉스 터치가 와일드 수비를 돌파하면서 끊임없이 골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골든 나이트는 2차전을 이겨야 하고 어쩌면 시리즈의 상당한 점수 차로 이길지도 모른다. 두 팀은 규제를 통해 무득점을 기록했고 두 개의 강력한 공격이 마지막 경기에서까지 나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쉽다. 문제는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뛰어난 수비력을 앞세웠다는 점인데 1차전은 그런 점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골든 나이트는 전체 수비가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는 동안 플로리가 골망을 계속 장악하면서 와일드 공격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잠재력 있게 막아내야 한다. 골든 나이트는 이 경기에서 골대의 뒷면을 몇 번 찾아야 하지만 카슨 수시와 이언 코리 이끄는 와일드 수비와 캠 텔벗이 골대 안에서 감명을 계속하는 것은 골든 나이트의 득점 상승을 막아야 한다. 언더팀은 두 팀이 다시 한번 빙판의 수비 끝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